매일 아침 7시 30분 정민우는 교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동안 민우만 홀로 서서 교실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미 저 멀리서 박재훈과 그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정민우, 이리 와. 박재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어요. 책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민우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거니까요. 오늘도 스파링 시간이야. 강당으로 가자. 민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당 한쪽 구석,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려고 했습니다. 철봉에 매달린 민우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박재훈은 권투 글러브를 낀 채 민우의 옆구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이게 스파링이야. 운동부 훈련이라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죠. 박재훈의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정민우. 너 형이 격투기 선수라며? 그럼 너도 좀 할 줄 알겠네? 민우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무진이 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이렇게 약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민우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뺨에 난 흉터가 아직도 아팠어요. 어제 박재훈이 실수로 때린 자국이었죠. 선생님들은 민우의 상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운동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다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소정 체육교사만이 가끔 민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도 끝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야, 괜찮지? 이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고 학교 가는 길이 지옥 같았거든요. 친구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친구들이 민우를 피했습니다. 박재훈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요라고만 대답했죠. 무진이 형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야, 뭔가 이상한데? 형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지만 민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했어요. 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야위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 밑 다크서클, 상처투성이인 팔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민우는 중얼거렸어요. 형처럼 강해지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매일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강당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민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야, 정민우.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민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르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박재훈은 민우를 철봉 앞에 세우고는 발로 다리를 걸었어요.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어. 내가 몇 개까지 세나 보자. 민우는 떨리는 팔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금세 주저앉았어요. 박재훈과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야, 이것도 못해? 너 진짜 형이랑 형제 맞아? 그때였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나 운동 좀 가르쳐줘. 단 한 줄이었지만 민우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형에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진은 체육관에서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의 문자를 본 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상하네. 민우가 갑자기 왜? 무진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운동을 가르쳐 달라니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진은 서둘러 체육관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민우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무진은 교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우 형입니다. 동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강당에 있을 거예요. 강당으로 향하는 무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강당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진이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엎드린 채 박재훈의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정민우. 일어나서 제대로 해봐. 박재훈이 민우의 등을 발로 차는 순간 무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쾅! 강당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야,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이 너네 형이랑도 한판 붙을래? 박재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정민우 형이다. 자식들아. 무진이 천천히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어요. 형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진은 민우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 곳곳에 난 상처가 무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뺨의 흉터, 멍든 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우의 모습이 무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진이 박재훈을 바라봤어요. 스파링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나랑 해보자. 박재훈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긴 학교인데. 스파링하러 왔어. 너네가 우리 민우랑 하던 그거 말이야. 무진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서워진 아이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박재훈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야들아,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그냥 아무나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무진에게서 나오는 압박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진이 천천히 박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스파링 룰이 뭐야? 뭐요? 너네가 우리 민우랑 하던 스파링 말이야. 룰을 말해봐. 박재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몸 만들어주는 거고. 아, 몸 만들어주는 거구나.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박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그럼 나도 너 몸 좀 만들어줄게. 박재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무진의 손에 의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완벽한 관절기였어요. 박재훈은 움직일 수도 없었죠.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파? 우리 민우는 안 아팠을 것 같아? 무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의 친구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야, 이 형. 우리 재훈이 놔줘. 무진이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스파링 하고 싶어? 그 아이는 주먹을 쥐고 무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무진은 한 손으로 박재훈을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그 아이의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어리석네.
무진이 가볍게 밀치자 그 아이는 뒤로 넘어져 벽에 부딪혔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네, 이게 스파링이야? 무진이 박재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무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난? 우리 민우가 이렇게 다친 게 장난이라고? 민우는 형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형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박재훈의 또 다른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무진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신고? 좋아. 그럼 너네가 우리 민우한테 한 짓도 같이 신고하자. 그 아이의 손이 멈췄어요. 뭐 한 게 있어요? 증거 있어. 너네가 찍은 동영상들. 무진이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가 맡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장난이야?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무진이 박재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박재훈이요. 박재훈, 너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줘. 왜요? 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박재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 무진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부끄럽지 않았을 것 같아? 매일 이렇게 당하면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그만해. 무진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집에 가자. 제발. 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좋아. 집에 가자. 무진이 박재훈과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민우한테 손 떼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무진과 민우는 강당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아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는 긴급 학부모회의 소집 공지가 붙었습니다. 민우는 그 공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거든요. 오후 2시 학교 회의실에는 박재훈의 아버지를 비롯해 일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의 아버지 박 변호사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변호사가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학부모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끼리 운동하던 걸 가지고 무슨 폭력이라고. 우리 애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죠. 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 학생이 다친 것도 사실이고, 그건 운동하다가 생긴 상처 아닙니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CCTV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부인이 우리 아이들을 폭행한 건 여러 증인이 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와 민우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무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무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때린 사람이군요. 때렸다고요? 저는 스파링을 했을 뿐입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당신들 아이들이 제 동생한테 하던 그 스파링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친구랑 운동한 거예요.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놀아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민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매일 맞고 들어왔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에도 안 나왔는데 뭘 믿고.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소정 체육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교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선생님 무슨 일로?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소정이 학부모들을 바라봤어요. 정민우 학생이 당한 일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근거 없는 발언은 근거 있습니다. 이소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강당에서 정민우 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이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 명이 철봉에 매달린 채 여러 명에게 맞는 게 어떻게 운동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박재훈이한테 책가방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강당에서 야, 정민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박재훈이 소리쳤지만 무진이 그를 제지했어요. 계속해, 민우야. 강당에서 스파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맞았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운동부 훈련인 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운동부가 아니거든요. 박 변호사가 급히 말했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훈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민우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가 있거든요. 민우 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가 맡고 있는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우 친구 지호가 보내준 거예요.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 몰래 찍어뒀다고 하더군요. 민우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우는 철봉에 매달린 채 박재훈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웃으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입니까? 무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조작이요? 민우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제 아들 몸의 상처도 조작입니까? 민우가 천천히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과 옆구리 곳곳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도 운동하다 생긴 상처라고 하실 건가요? 이소정 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소정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민우 학생이 당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습니다. 이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실격이에요. 박재훈의 어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라고요?
무진이 박재훈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당신 아들은 집에서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건 부끄러웠으니까요. 남을 괴롭혔다는 게.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재훈은 집에서는 착한 아들인 척 했을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요. 박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박재훈, 이게 사실이야? 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 정말로 이 아이를 괴롭혔어? 아, 아빠.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장난이야?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다른 학부모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아이들이 정말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우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장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도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갔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도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무진이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당당한지. 무슨 뜻입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진이 일어서서 학부모들을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아이가 이 모양이 된 건 바로 당신들 때문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된다고요? 무진이 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죠?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셨나요?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있는 일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교육청에서 일했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덮어지는지.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압력을 넣고 학교에 로비를 하고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 학생들만 전학을 가는 거죠. 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실 건가요? 민우 어머니가 교장을 바라봤어요. 작년 김태성 학생 사건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무진이 박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당신이 뒤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이 변호사라는 권력으로 다른 학부모들이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아이들의 잘못을 덮어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학부모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셨죠? 무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가르치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이 편만 들었어요. 사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선이 이소정에게 향했어요. 학부모들의 압력이 무서워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정민우 학생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제자리가 위험해질까봐 이소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진이 학부모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작하세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세요. 박재훈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극단적이라고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학교 오는 게 무서웠고 친구들 얼굴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극단적이 아니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재훈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학부모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사실인데. 무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회가 알아야 해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덮어지는지. 박 변호사가 위협하듯 말했어요. 함부로 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무진이 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도 아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제발, 언론은 안 됩니다. 다른 학부모가 애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진이 물었어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역 언론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 폭력 은폐, 권력층 학부모들의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무진은 결국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감사팀이 나왔고 지역 교육계 전체가 들썩였어요. 박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권력 있다고 자식 잘못도 덮어주나. 이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거지.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들 실명 공개해라.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박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3년간 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12건 중 9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건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감사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특정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학교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고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징계를 받았어요. 이소정 교사는 자진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용기를 내어 학생들 편에 서겠습니다. 박재훈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정민우. 민우가 교실에서 박재훈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쳤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박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사과해줘서. 박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정말 후회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민우의 말에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변호사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법무법인 동업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어요. 박 변호사, 이번 일로 법무법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변호사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였어요. 권력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 지위를 잃고 직장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지호를 비롯해 몇몇 친구들이 민우에게 다가왔거든요. 민우야, 같이 점심 먹자. 응, 좋아. 민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무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 말이죠.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강함이야. 무진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형처럼? 아니야. 너처럼.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끝까지 참고 버틴 내가 가장 강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우의 학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특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무진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이 직접 제안한 일이었어요. 정무진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강의 말씀이세요? 호신술과 올바른 힘의 사용에 대해서요. 무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민우도 함께 해야 해요.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진과 민우가 함께 앞으로 나왔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무진이고 이 아이는 제 동생 민우예요. 무진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힘이 뭔지 아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요.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힘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민우야, 내가 말해봐. 민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전교생 앞에서 말한다는 게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조용히 민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진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격투기를 배운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키기 위해서였죠. 누구를 지키려고요? 민우 같은 친구들을 지키려고요. 무진이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민우처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지켜주는 게 진짜 용기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누구한테요? 선생님께, 부모님께, 그리고 민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짜 친구들에게요. 그때 지호가 일어섰어요. 저는 민우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알고 있었는데 못 본 척했어요. 다음에는 도와줄게요. 무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힘이에요. 함께하는 것. 강의가 끝난 후 무진은 정식으로 학교의 호신술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어요. 주 이틀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기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무진이 학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남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민우도 무진을 도와 시범을 보였어요. 예전에 소심했던 민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민우가 다른 학생들에게 동작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우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응, 이제 무섭지 않아.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무진과 민우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형, 고마워. 날 지켜줘서. 무진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정말요? 응. 형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무진아. 돌아보니 또 다른 학부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무진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무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가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내가 겪은 일을 나누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민우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어요. 알겠어, 형. 그렇게 무진과 민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거든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두 형제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